안녕하십니까. 세브란스병원 감염관리실 박은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비드-19 검체 채취와 이송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올수록 진단검사 영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검체를 채취하는 것은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검체는 감염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검체를 채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코비드-19 검사를 위해서 안전한 방법으로 검체를 채취함으로써 검체 채취자와 채취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검체 채취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신보호복을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환경의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검체 채취 후에 매번 충분히 환기하고 표면을 소독해야 합니다. 검체 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장소와 의료진의 복장, 그리고 배지, 환경 소독 물품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검체 채취 장소는 독립된 공간이 좋습니다. 특히 건물 내 독립된 공간이라면 음압이 되어야 되겠고, 외부 환경이라면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그리고 환기가 잘 되는 공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검체 배지와 수성 용기, 환경 소독 물품 등도 같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검체를 채취하는 의료인은 레벨 D 복장을 입으셔야 합니다.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전신보호구 대신에 긴팔 일반 가운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검체 채취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환자와 가깝게 얼굴을 맞대게 되므로 머리에 쓰는 모자 캡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협조가 안 되거나 기침이 심한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는 전신보호복과 상황에 따라 PAPR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검체를 채취하는 데 있어서 검체를 받아주는 보호조자는 모자를 제외한 4종 세트를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체는 상기도와 하기도 검체를 모두 사용하게 되지만 증상 유무나 진행 과정에 따라서 하기도 검사인 객담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상기도 검체는 나소파링스와 오로파링스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데 민감도와 검체 채취 시 안전을 고려해서 주로 나소파링스 쪽만 진행하게 됩니다. 하기도 검체, 즉 객담인 경우에는 환자가 스피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만 하는데 3mm 이상 채취해야 합니다. 가래를 유도하는 검사는 에어로졸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지시켜야 되겠고요. 꼭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음압이 되는 공간에서 채취하시기 바랍니다. 검체 채취하는 배지입니다. 검체 채취는 보통 수송 배지와 면봉이 한 세트로 되어 있는데 면봉이 1개 혹은 2개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얇고 가는 것이 나소파링스용이고 두꺼운 것이 오로파링스용입니다. 빈 뒤에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입니다. 환자가 살짝 고개를 들게 한 상태에서 환자의 콧구멍을 지나 입천장과 평행한 각도로 저항이 느껴질 때까지 쭉 밀어 넣습니다. 저항이 느껴지면 좌우로 4번 내지 5번 정도를 돌려서 충분한 양의 검체가 면봉에 스며들도록 합니다. 검사 과정에서 자극으로 인해서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분비물이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와 정면보다는 옆면에서 진행하거나 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코만 내놓고 진행하는 것도 실제적인 현장에서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인도 검사는 혀를 누르고 인후두벽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하는 것인데 오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권장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기도 검체, 즉 객담은 환자가 스스로 뱉어내게 합니다. 환자가 깨끗한 물로 입안을 헹군 후에 멸균 용기에 깊이 기침해서 가능하면 타액이 섞이지 않도록 뱉어내시면 됩니다. 검체가 오염되지 않고 이동 시에 누출되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체를 채취했으면 수성배지가 담긴 병에 면봉을 담그고 병막의 부위에서 부러뜨리면 됩니다. 이때 배지 안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면봉이 부러지면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튜브 안에 충분히 밀어 넣은 상태에서 면봉을 꺾어 주시면 됩니다.
뚜껑을 단단히 잠근 후에 준비된 라벨을 붙여주시고요. 이런 라벨들은 검체 용기에 미리 붙여 놓을 수도 있습니다. 겉장갑을 벗고 소독제로 배지 표면을 잘 닦아서 보조자가 벌려주고 있는 2차 용기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체는 이동 과정에서 오염이나 누출을 방지하고 또한 검사실에서 검사하는 사람의 감염 위험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배지와 2차 용기, 3차 용기를 잘 밀봉하고 각 단계마다 소독과 라벨을 붙여줍니다. 2차 용기에 넣기 전에 누수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흡수포로 배지통을 한번 감싼 후에 넣습니다. 2차 용기는 비닐 지퍼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로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나 이동 거리나 방법을 고려할 때는 플라스틱 통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이미 제품화된 포장 용기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코비드-19 검체 채취 방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전적으로는 개인 보고를 풀로 장착한 의료인이 음압격리 병실에서 환자와 대면하면서 진행하던 방법입니다. 채취 과정에서 의료인과 환경을 보호하고 검체 용기 표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체 채취자는 개인 방호복을 입고 벗는 과정을 숙지해야 되겠고 용기 표면이 오염시키지 않도록 옆에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채취하고 난 이후에 환경 표면에 대한 소독 과정이 동반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코비드-19 유행 상황처럼 많은 환자를 빠른 시간 내에 검체 채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취 후에 의료인이 복장 교체나 환경 소독에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되겠고 매번 교체를 하기 때문에 검체 채취자의 소진이나 방호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서 최근에는 의료인의 노출과 개인 보구의 사용을 줄이면서 공간과 시간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드라이빙 스루라든지 워킹 스루와 같은 방법들이 고려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워킹 스루 형태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일방향 부스 형태는 검체 채취용 부스와 환자용 부스로 분리되고 있는데 환자용 부스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공간 소독이 필수적입니다. 검체 채취용 부스와 환자용 부스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환자들은 앞쪽 대기 공간에 있다가 빈방으로 들어가게 되고 투명만 너머의 의료진과 대화할 수 있도록 인터폰이나 무선 마이크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채취자 쪽 공간에서는 의료인이 직접 대면 없이 손만 장갑 속으로 넣어서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보호복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 개를 연결해서 진료 순서대로 진행하기도 하고 검체 부스만 여러 개 연결해서 공간 효율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라이빙 스루처럼 오픈 공간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환경 소독은 필요 없으나 환자 간에 충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진료나 검체 부스 간에도 충분한 간격이 필요하겠습니다. 적어도 2m 이상의 간격과 앞 사람과의 검사 간격이 필요하겠습니다. 환자 부스처럼 폐쇄 공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환경 표면과 환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음압 등 공조시설이 불충분하다면 소독 전후에 충분히 환기를 시키셔야 되겠고, 환기 시간은 장소의 환기량을 고려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표면 소독을 진행하실 분은 보호구를 착용하셔야 되겠고요. 일회용 혹은 전용기구를 사용해서 모든 표면을 잘 닦아내셔야 합니다. 소독 후에는 소독제가 마르도록 10분 이상의 간격과 환기 시간을 준수해서 비워두게 됩니다. 사용하는 소독제는 희석 농도나 접촉 시간, 소독 방법 등을 준수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에 사용된 개인보호구나 검사가 끝난 다음에 검체는 의료 폐기물 관리 방법에 따라 소각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정확한 검체 채취는 감염 관리의 시작이 되겠습니다.